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요즘에 반려동물 문제 때문에 가장 뜨는 게 뭐 행동교정사, 반려동물 반려동물 전문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매스컴에. 자, 반려동물도 행동을 상담해주는 행동 상담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종을 나눠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창업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쪽에 반려동물의 행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행동이라는 게 반려동물 행동이라는 게 대부분 문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얘는 문제 있어요. 집안에서 오줌 싸요. 근데 그게 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상담이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보호자하고 상담하면서 보호자는 우리 개는 짖어요. 사람만 오면 짖어요. 이거를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선 보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해 주는 게 어떤 식이냐면 개들이 그 생특적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습성이에요. 뭐 개들한테 마킹하는 거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그냥 산책하다가 때 되면 자기가 다리 오르고 마킹하고 영역 표시하잖아요. 이게 본능에 의해서 갖고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개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면 막 짖어요. 이거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개들이 자연적으로 본능에 의해서 타고날 때부터 아는 거예요. 낯선 사람은 경계 본능 자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얘는 너무 짖어요. 얘는 너무 뭐 아무데나 마킹을 해요. 이게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사람 사회에서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문제적 행동이 되는 거지 실제로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자분들하고 상담해 주는 거, 상담하면서 이거는 원래 문제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게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마인드만 조금만 바꿔도 그리고 생각만 조금 바꿔도 굉장히 편안하게 개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에 상담할 때 강아지를 제가 분양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분이 많이 하세요. 옛날에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저는 뭐 제가 리트리버를 전문적으로 번식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얘네는 대형견이고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실내에서 못 키워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뭐 전원주택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집도 넓고 뭐 마당도 넓어서 뭐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잘해놨다 그러면서 매일 전화 오세요. 그래서 실제로 놀러 오라 해서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뭐 진짜 개집도 원목으로 예쁘게 전놨는데 말뚝박아서 이렇게 줄을 쭉 묶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환경이 좋으면 뭐 할 거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과거 옛날 어른들이 생각하는 개는 대문 앞에 묶어놓고 사람 먹다 남으면 밥 주고 그리고 옆에서 꼬랑지 치면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옆에서 쓸데없이 아무데나 똥 싸놓으면 바로 다 푹 걷어차고 막 옛날엔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반려동물이고 가족이고 뭐 그런 존재지만은 함께하는 뭐 존재지만 옛날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은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는 저도 이제 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래요. 환경적인 여건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환경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은 사람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키우는지도 훨씬 비중이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물 행동 상담사가 해줄 거는 그 인식을 변화하는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자, 상담을 하는데 실내에서 얘는 오줌도 싸요. 똥도 싸요. 낯선 사람 오면 짖어요. 사람 와도 막 실캐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를 억지로 막 그러지 말고 자, 마인드를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조금만 이 사람 생각을 바꿔주면은 굉장히 쉽게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자, 개들은요 보통 평균 18시간 이상을 자요. 사람은 아침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5시 정도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밤 한 11시, 12시에서 자는데 계속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개들은 계속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움직이지만은 대부분 시간을 누워 있어요. 뛰어다니거나 그러는 시간은 거의 짧다는 얘기죠. 실제로 활동하는 시간이 6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누워 있거나 자거나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들이 케이지에 갇혀 있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 개들한테 공간이 여러분들 잠잘 때 그러잖아요. 침대 위에서 자는데 침대가 막 한 방같이 거실같이 넓은 침대에 있다고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자진 않잖아요. 한 군데 얌전히 누워졌잖아요.
그래서 개들한테 자는 공간이 필요한 거는 네 다리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게 불쌍한 애들 조그만데 어떻게 가더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상담할 때 그러거든요. 자, 불쌍한데 조그만데 어떻게 가더나요? 그쵸? 불쌍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걔는 대부분 자요. 그리고 CCTV 설치하고 나가서 보시면 얘가 혼자서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을 때는 같이 놀고 그러겠지만 혼자 있을 때는 여기 가서 잠깐 누워서 자다가 저쪽 옮겨가서 또 잠깐 누워서 자다가 대부분 이래요. 근데 그 자리가 울타리 처지는 아니거나 케이지 아니어도 그닥 나쁘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근데 불쌍해서 못 가다 논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갔다 들어와서 얘가 막 쇼파 같은 거 막 물어뜯어 놓고 여기저기 똥오줌 싸놓으면 걔한테 막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근데 화날 상황을 안 만들면 돼요, 사람이요. 그럼 얘한테 화낼 일도 없어요.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조그만 데 있으면은. 그쵸, 불쌍하죠. 근데 나갔다 오셨는데 혹시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 찢어놓으면 어쩔 거예요. 표정 관리 안 되시고 걔한테 화내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그래도 불쌍해서. 자, 그러면요, 나갔다 들어오셨는데 걔가 전선 물어뜯어서 감전돼서 죽어있으면 어쩌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표정이 바뀌세요. 진짜 그러네요. 그때는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차라리 이런데 넓은 데서 그냥 여기 잠깐 누워있고 저기 잠깐 누워있고 이러는 것보다는 자기가 안전한 울타리 안에 케이지 안에서 그냥 자기 네 다리 쭉 뻗고 있을 공간, 여기서 그냥 자는 게 갇혀있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는 문제도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사람이 왔을 때는 바로 나갔다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와서 바로 뭐 만져주거나 칭찬해주고 잘 있었어 막 반기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도 대면대면하게 옷 벗고 나가서 손도 씻고 그리고 집안에 있었던 것 같이 자연스럽게 끊어져서 화장실 들어가서 배변 보여주고 그리고 같이 산책 가자 산책 나갔다 오고 그죠? 걔한테 미안하면은 아침에 평소보다 30분 빨리 일어나서 30분 더 산책하고 출근하면 돼요. 걔한테 미안하면 저녁 때 술 한잔 할 거 술 한잔 덜 먹고 들어와서 30분 더 산책해주면 돼요. 그래도 걔한테 미안하면은 주말에 애견 운동장 같은 데 있잖아요. 넓은 데 가서 마음 놓고 뛰어들 수 있게 그때 시간 할애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상담사 역할이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게 그냥 잠깐 상담으로서 걔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게 있고 얘네가 원래 문제가 있다고 단정을 짓고선 상담하는 것보다 원래 얘네가 본래 타고난 습성이 있잖아요. 이런 습성이 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해석하다 보면 문제가 되고 얘는 원래 문제가 있는 애예요. 그러면은 보호자분들 쟤는 문제가 있어 정말 짜증나 막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얘는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은 얘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고 문제가 안 되고 사람도 스트레스 안 받고 같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행동 상담사 중에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최근에는 훈련소에 개를 위탁을 맡기고 훈련을 시키신 분들이 있지만은 최근에는 그래도 내가 분양받았는데 내가 키워야지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이분들은 전화번호만 있어도 돼요. 그냥 홈페이지만 가지고 있어도 딱히 사무실이 없어도 그래서 일정 정해놓고 방문해서 개들이 훈련하는 걸 상담해주고 또 문제행동 있잖아요. 문제행동이 훈련소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그 현장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커요. 그래서 가서 현장에서 문제행동 주의의 여건이나 확인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이런 생활 구조도 변경해주고 또 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훈련도 시켜주고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행동교정사도 똑같이 연결되는 거겠죠. 잘못된 행동했을 때 기본적인 훈련으로서 충분히 교정시켜주고 좋은 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거 이러한 직종들이 여러분들이 큰 돈 안 들이고 쉽게 그냥 홈페이지나 아니면 명함 한두 장 내지는 요즘에 SNS 발달했잖아요. 그런 쪽에 홍보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창업해서 할 수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